첫 번째 주인공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망의 히든카드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 프레젠테이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이 유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많이 분위기를 그래도 우리나라 쪽으로 가져왔다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막판에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Samsung is fully committed to leveraging our unique resources and capabilities in order to secure the expo. Busan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 유치는 한 국가마다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자, 부산 is ready 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봤습니다. 삼성도 나섰고 싸이도 나섰고 에스파도 나섰고 다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오늘 저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초반에는 대한민국 유치가 좀 많이 스코어상 불리했는데 이걸 많이 따라잡아서 지금은 한 자릿수 승부 차이로 좁혔다라는 게 저희 채널A 취재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좁혔는지 함께 보시죠. 자, 어쨌든 기왕이면 우리 부산이 유치하면 좋죠. 사우디와 한판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론이 뭐 한 49대 0 우리 정부 평가를 보면 그런데 올해 지금 87대 80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7표 정도만 우리가 막판 뒤집기로 가져오면 제 아무리 사우디다 하더라도 5일만이라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유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거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해진 스코어. 야, 이거 야구로 따지면 지금 뭐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 주자까지 지금 2, 3루 나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4번 타자 윤석열이 등판한 상황. 자, 하필 또 중국과 북한 변수예요. 중국 밀린 분담금 내며 최종 표결에 참여하는 분위기. 북한이 밀린 분담금을 내며 최종 표결에 참여하는 분위기. 그냥 표결 참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중국은 한국 유치를 저지하려는 물밑 움직임. 어쨌든 저 둘은 도움이 안 돼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네. 야, 지금 채널A 취재도 총력전 80대 87까지 우리가 좁혔어. 아유. 지금 몇 표만 가져오면 되는 상황. 네. 야, 윤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한 번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이제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네. 0대 49 이러면 약간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기운 빠지죠. 한 7표 차라 그러면 막판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 희망이 벌써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대 규모 일단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우리가 4월에 있었던 미 의회 연설들을 대부분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미 의회 연설이 한 43분 정도 길게 유지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중간에 그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미 의회 구성원들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고 동시에 위트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BTS 얘기도 나왔고요. 블랙핑크 얘기도 나왔고요 하면서 그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많이 거기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받침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그 모든 세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는 이만큼 엑스포 유치에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인한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7표 정도는 그냥 쉽게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 자, 지난해 뭐 49대 0이었어요. 그런데 80대 87까지 따라잡은 근거. 첫 번째, 서유럽 최초로 네덜란드가 우리는 대한민국 편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파푸아뉴기니, 마셜 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의 어떤 대한민국 외교력이 총 동원됐다는데, 자 일단은 김소영 교수님, 네덜란드 땡큐. 그러게요.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거의 근소한 차이까지 지금 쫓아온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뭐 K-팝의 어떤 유명인이라든가 싸이라든가 에스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전적으로 이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이제 뛰고 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해서 정말 우리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가져오겠다. 라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뭐 국회 연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그런 모습들이 이미 사전에 이러한 표결과 관계없이 투표와 관계없이 국제적인 외교가에서 굉장히 윤석열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알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전 세계가 한 번쯤 더 주목하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부산이 준비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 보고 있고요. 뭐 결과는 이제 봐야겠지만 이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점 그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79개국의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 수 중에서 80대 87, 그러니까 7개 국가의 표 차이까지 우리가 많이 지금 좁혔다라는 겁니다. 이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사우디와 우리의 한판 승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준비되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키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방에 거는 열쇠고리인데 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길래 화제가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김건희 여사가 드는 가방은 뭐 많이 잘 팔리죠, 완판. 그런데 요 키링이 있어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이거 네. 어떤 키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거? 부산 is ready. 부산 준비됐다 이거죠. 엑스포 유치를 할 만발의 준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제 굿즈라고 하잖아요. 굿즈. 네, 저런 포인트가 저는 사실은 꽤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거 생각해요. 직접 여사가 나눠준다면서요? 예, 직접 제작도 하셨다고 그러고요. 이제 나눠 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무엇보다 전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 is ready로 되어 있는데 힙 코리아도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저 디자인이 좀 탐이 나서 뭐 도봉 is ready 이런 것도 만들어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아, 본인 지었고 쓱. 예, 그런 걸 하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력만 대고 되는 것이가 아니거든요. 문화, 예술, 역사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세계인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고 외교에 있어서 여기 감각 되게 좋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굿즈였다. 좋은 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 굿즈 김소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뭐 거대한 프레젠테이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런 소소한 예쁜 디자인의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모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거 뭐 외교적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표결할 때 이제 북한도
분담금까지 내가면서 억지로라도 지금 표결해서 우리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 갑자기 안 내던 분담금을 왜 내는 거예요, 북한은? 중국도 지금 물밑 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한중 관계 가지고 막 이제 시끄러운데 진짜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 유치를 두고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좀 보자. 그러니까 지금 한중 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중국한테 찍혀서 관계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고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중 관계로 아주 시끄러웠던 대목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표결 예상이 좀 함의하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예, 뭐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유치를 저지하려는 듯한 어떤 중국의 물밑 움직임도 관측될 수 있다라는 어떤 관측이지 중국이 우리를 뭐 방해하고 있다라고는 아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중국도. 우리나라 좀 화끈하게 도와주십시오. 뭐 북한한테는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행을 택했습니다. 자, 지금 빈살만 파리행에 이어 윤 대통령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죠. 조르지 멜로니 총리도 파리행을 택했습니다. 뭐 사실상 한국과 사우디의 2파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탈리아 총리도 엑스포 유치에 참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산에 또 엑스포 유치를 온 국민이 또 응원하면 좋은 기운이 아마 이 또 파리에서 연설을 하는 우리 대표단과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도 이따 저녁에 나오죠? 생중계할 때. 저녁에 나와서 이제 연설 듣고 저도 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몇 시죠? 9시 5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채널A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